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오늘 날짜 2025년 2월 14일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이랑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캡틴 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에 틈을 내시는 거겠지만, 제가 이 줄여서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굉장히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넘어가서 이렇게 막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사용을 했듯이 작년, 재작년 이 시장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어느 정도 제 예측들이 잘 맞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겠고, 제가 시장 분석을 정말 성실히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 말이 무조건 맞을 거예요. 앞으로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춰왔던, 그리고 이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의 관점을 배제하지 마시고 꼭 이 10분, 15분 되는 시간 동안 앞으로의 시장에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저와 관점이 다르면은요, 그 다른 방향으로 혹여라도 갔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나하고 반대되는 관점들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해야 되는 게 이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넘겨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꾹꾹 듣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1월 20일 이제 제가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요 영상인데, 요 영상은 라이브로 들어가시면은 있으니까 꼭 한번 봐보시고요. 저때 당시에 이제 핵심으로 다뤘던 내용이 금리가 3.25에서 한 4%대 사이에서 좀 오랫동안 정체되고 미뤄질 거다, 금리 인하가.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너무 급하게 금리를 인상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때 이제 미 금리가 이때 당시에 엄청난 속도로 상승이 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0.75, 0.75, 0.75인데 역사상 금리를 미국이 올렸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막 4%, 5%대까지 올렸던 적은 몇 번 있는데, 그 구간 내에서 막 0.75bp, 그러니까 75%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올렸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다 0.5, 0.25 이렇게 야금 올리면서 0.5, 0.6까지도 갔던 적은 있지만 0.75, 0.5, 0.25, 0.5 막 이런 식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빠르게 올렸던 적은 역사상 저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 상황에서 미 FOMC, 파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한들 자기네들이 기준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까지 맞춘다고 한들 쉽게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 비유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사고를 당했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총알이 날라와서 그 총알에 타이어가 맞아가지고 차가 전복이 됐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사고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 한들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었었던 만큼 조심히
조금 시장을 살펴보면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25에서 4%대에서 조금 정체되는 기간을 보여주면서 아마 시장이 장기 조정의 형태로 좀 흘러갈 거다. 그 기간은 최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보고 있고, 길면은 1년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여기 2023년 1월부터 이어왔던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뭐 여기서부터 됐다, 여기서부터 됐다, 여기서부터 됐다, 뭐 여기서부터 됐다, 많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뭐 이런 구간들은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구간을. 그래서 여기서 이어왔던 이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이어왔던 하락 추세를 뭐 한 이런 구간쯤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0월 이 기간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저는 여기서 한 파동이 더 올라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 확률이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 파동이 마지막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긴 한 요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구간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건 다시 15,000달러로 간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요 파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폭을 좀 저는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여기, 요런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요런 구간까지 한 번쯤 터치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한 12만에서 13만 사이 요 구간에서 깊은 조정으로 갈 건데, 그 조정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 48,000 구간까지는 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좀 13만 달러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가능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관점이고 저기까지 열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트는 저기까지 상승이 왔을 때 48,000달러 하나로는 약 한 7, 8천, 6, 7천? 6, 7천, 7, 8천 될 것 같은데, 7, 8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매매에 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면밀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다음 상승 파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장기 조정까지 벌써 준비를 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금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 3.254%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엊그제 CPI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만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장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 시장이 지난번과 마찬가지, 요구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질질 흐르는 그림이 나와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 안에서 분명히 뭐 올라가는 구간 뭐 이런 등락률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요 구간 내를 벗어나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구간 내에서 뭐 알트들 뭐 다시 줄 맞추기 하고 좋은 종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건데, 그 현물에 대해서는 좀 잠시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반영이 이제 선반영이 좀 시작이 되면서 비트가 조금 질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뭐 내년쯤에 추가적인 인하가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때 한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3.25에서 만약에 3%에서 4%대에 머물러다가 올해 내년에 3% 이하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 부분이 그러면은 3%대에서 1%대까지 갈 때까지 꾸준히 오르기만 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만 빡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4%야. 만약에 3.75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 금리 인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금리 뭐 2026년 금리 인하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목표에 도달했던 2%에 달성했다. 이제 금리 인하 조금씩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때 한번 크게 팍 오르고 그 뒤에는 금리 인하가 더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재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조금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한번 큰 이 고점을 넘는 그런 무빙이 좀 나와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규제예요. 자, 제가 2024년도에 이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추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는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규제라는 건,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금융 하나의 시장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게 최초로 ETF 승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시작되었던 이 시장이 진짜 하나의 시장, 코인 시장이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그 첫 번째 내용이 ETF 승인이었어요. 근데 ETF는 굉장히 큰 호재였어요. 이 코인 시장이.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ETF 승인이라는 거는 얘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얘가 하나의 시장으로 규제화가 되고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고 그랬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증권사에서 이거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취급하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 뿐이지. 근데 결국에는요, 얘는 코인 시장에 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체계를 설립하고 조금 규제를 만들어서 정립하는 게 결국 최종 방향인데,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규제가 없고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만큼 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인 시장은 등락률, 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하루에도 몇천 프로, 몇만 프로까지도 갔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 가상화폐가 언젠가는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 혹은
그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투자금이 들어왔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야, 너 코인 왜 해? 돈 벌려고. 옆에 사람들 코인으로 얼마 벌었대.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코인 시장이 커져 왔는데 결국에 체계를 설립하고 규제를 만들어서 정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시장에 대한 최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 악재로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부분의 절반의 대부분 코인 대다수가 상패.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이런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시장, 투자 시장이 하나의 투자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설립되고 정립이 될 때 하나의 이제 체계가 잡히고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고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투자 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생겼을 때 보통 거기에 있는 절반 정도의 종목들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실제로. 근데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진짜로 사업성이 괜찮고 쓸모있고 좋은 것들을 추려내고 그거를 이제 바로 세워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서로 간에 가치를 믿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업성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이나 이런 투자금 규모가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들은 하나씩 정리가 되고 그런 정리된 종목들이 다 없어지고 남은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금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정체가 되고 금리 인하가, 그리고 내년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면서 이 시장이 한 번 더 펌핑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시장 정립, 중앙기관의 통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조정으로 좀 빠지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질서를 얼마의 기간 동안 잡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최소 한 2년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는 뭐 어떠한 시장이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 현물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희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죠. 저희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로만 수익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던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580원, 480원 뭐 이 구간에서 막 계속 추천드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은 또 모아가고 계속 그런 거 반복했다가 이번에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이런 놈들만 갈 거예요. 가는 놈들만 더 간다는 거예요. 안 됐던 종목들은 도태되고 점점점 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지껏 시장의 상승 탄력을 같이 받아주지 못했던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제 관점과 제 매매 스타일상의 위험한 거지, 뭐 어떤 분들, 뭐 스캘핑 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종목이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 내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위주가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라.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요, 그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기별로 좀 나와 생각을 해보면은 한 올해 11월에서 한 12월 아니면은 내년 1월까지도 조금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내년 초 한 2, 3월
이 3월쯤이나 그쯤에 한번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올해까지는 계속 금리가 지금 침체가 되면서 좀 지겨워지는, 지금 지겨운 상황들이 연출이 계속되고 되다가 한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고점, 지금 현재 고점을 넘는, 최근 고점을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그 폭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한 13만에서 14만? 13만 5천에서 14만? 13만에서 14만, 한 요 정도가 조금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 좀 아셔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자,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왜? 역사상 유례없는 정고점이잖아요. 즉 차트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는 팔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순하게 그 거래 기록들을 보여주는 건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 팔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아래에서 사고 판 사람들은 다 수익 중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더 사줘야 돼요. 그럼 세력들이 여기서 살까요?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왜? 누구 좋으라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 좋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여기서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야금야금 팔아요. 이런 구간처럼.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서 사서 물리면은 누군가는 포기하는 매물대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구간들에서. 그럼 그런 구간에서만 물량 받아 먹어요. 계속 가격 방어 해주면서 세력들은. 그리고 올라오면 조금씩 팔아도 제껴두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펌핑 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탈출 물량들 싹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물량 넘겨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팔죠. 그럼 거기 또 현금 확보 되겠죠. 또 물량 넘겨놓고 또 가격 내려요. 이런 구간들까지 가격 내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또 다시 물량을 모아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여기다 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시장에. 왜? 얘가 더 올라가려면 이 시장의 투자 규모가 커져야 되잖아.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묶는 돈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뭐 누군가는 뭐 A, B, C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똑같은 구간에 물렸어. 뭐 C라는 사람은 아래에서 손절 쳤어. 그럼 그런 거는 세력들이 받아먹고, B라는 사람들은 홀딩, A도 홀딩. 근데 얘가 이제 매집 다 끝내고 올릴 때 B는 에이씨 1년 동안 물려있었네, 짜증난다, 코인 안해, 던져. 그러면은 C는 세력은 그거 받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A는 나는 올라왔네, 나는 좀 더 버텨봐야지, 난 길게 보고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러면 물론 세력보다는 평단가는 위에 있지만 그래도 세력이랑 같이 탑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홀딩하는 게 좋겠네요. 홀딩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런 데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데서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세력들은 여기서 내린 다음에 할 건데, 왜? 이 시장의 규모가 이게 더 올라가려면요 무조건 이런 구간들 내려와야 돼요. 여기 구간에 더 올리면 세력 입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깨진다고요. 개미들이 돈을 버는 만큼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냐고요. 여기서 올린 이유,
계속 차익 실현했잖아. 아래에서 잡았던 물량 팔고 내려오면은 현금 확보해둔 걸로 또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그럼 여기 있는 개미들 물려있는 얘들 물량, 또 포기 물량은 여기서 받고 탈출하면서 여기 올리면서 탈출 물량 받고 홀딩하는 얘들, 결국에는 이 투자 시장의 규모를 키워주는 애들인 거예요. 가치를 올려주는 홀딩하는 애들이. 뭐 내용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긴 내용일 수도 있고 짧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앞선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맞춰왔던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내용 끝까지 다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원리들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장이 어떠한 형식으로 흘러가는지, 왜 이 공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1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택스 600원에 잡으세요, 올라가요, 3,000원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요, 어떤 분들은 매수해놓고 어떤 분들은 한 개 매수하고 그래요. 왜?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 종목이 왜 좋고 왜 앞으로 크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요, 이게 진짜로 3,000원이 가고 4,000원이 가고 혹은 이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자기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시장 올라갈 거고요, 떨어질 거고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되는 거를 저도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이 시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든 아니면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소통방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든, 그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오늘 브리핑 2월 14일자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